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 공군은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전력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북한의 공군력 증강과 주변국의 첨단 전투기 도입은 한국에게도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 외에도 다양한 해외 기종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프랑스 다소 항공의 미라지 2000이었다. 미라지 2000은 당시 최신형 4세대 전투기 중 하나로 단발 엔진과 델타입 구조, 그리고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어 한국 공군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프랑스는 미국에 비해 무기 판매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협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변도의 무기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미라지 2000의 도입 검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확보 차원을 넘어 한국이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전력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최종적으로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미라지 2000 평가 과정은 한국 공군이 국제적인 무기 시장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분석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고민했던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다. 미라지 2000은 프랑스 다소 항공이 개발한 대표적인 4세대 전투기로 단발 터보팬 엔진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동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기체였다. 가장 큰 특징은 델타입 구조인데 이는 단순하면서도 고속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급기동 성능을 강화하는 장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미라지 2000은 요격 임무와 공중 우세 작전에서 특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최신형으로 평가되던 RDI 및 RDY 계열의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여 장거리 탐지와 다중 목표 추적이 가능했고, 이는 공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무장 측면에서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슈퍼 530D와 단거리 매직 II를 운용할 수 있었으며, 필요시 공대지 무장까지 장착 가능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단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추력 대비 중량비를 유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했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양발 엔진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었다. 이런 특성들은 미라지 2000이 단순한 요격기를 넘어 다재다능한 전투기로 인정받게 만든 핵심 요소였다. 미라지 2000은 당시 4세대 전투기들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장점을 갖춘 기체로 평가되었다. 우선 델타익 설계에서 비롯된 뛰어난 기동성은 근접 공중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급선회와 고각 기동이 가능해 교전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파일럿들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주는 요소였다. 또한 기체에 탑재된 전자장비 역시 경쟁력 있는 강점으로 꼽혔다. 프랑스가 독자 개발한 레이더와 항전 장비들은 다중 목표 추적, 장거리 탐지,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동시대 미군 기체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았다. 게다가 나토 회원국 다수에서 운용되면서 이미 실전과 훈련을 통해 검증된 신뢰성은 미라지 2000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여러 국가에서 표준 전투기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부품 조달과 유지 관리 체계가 안정적임을 의미했으며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결국 미라지 2000은 기동성과 전자장비, 그리고 국제적으로 입증된 운용 경험 덕분에 잠재적 도입국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졌다. 이러한 장점들은 대한민국 공군이 미라지 2000을 진지하게 평가하게 만든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미라지 2000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도입 비용이었다. 프랑스산 전투기는 미국산 기종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으며 초기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었다. 이는 국방 예산이 제한적이었던 한국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두 번째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다. 프랑스는 미국처럼 전 세계적인 군수 지원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품 조달이나 정비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한국은 이미 미국산 전투기를 대량으로 운용 중이었기 때문에 미라지 2000만을 위한 별도의 정비 인프라와 물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무장 호환성에 한계가 있었다. 미국산 전투기와 달리 미라지 2000은 주로 프랑스 및 유럽산 무기 체계에 최적화되어 있어 한국이 보유 중이던 미국산 무기들과의 호환성이 제한적이었다. 이는 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군수 지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점들은 미라지 2000이 기술적으로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택에서 배제된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이 미라지 2000을 최종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했다.
무엇보다도 한미 군사 동맹이 중요한 변수였다. 한국은 냉전 시기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미군이 제공하는 군사 원조와 방위 지원 체계는 한국 안보의 핵심 기반이었다. 따라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적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또한 미국은 무기 판매와 함께 방대한 군수 지원 체계와 훈련,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공했는데 이는 프랑스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여기에 F-16과 F-18 같은 미국산 경쟁 기종이 미라지 2000과 맞붙으며 우위를 점한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F-16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다목적 작전에 적합했으며 F-18은 함재기 기반으로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미라지 2000은 성능 면에서는 강점이 있었지만 비용과 군수 지원, 동맹 관계 측면에서 불리했다. 결국 한국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미국산 기종을 선택하게 되었고 미라지 2000은 역사 속에서 평가만 받았을 뿐 실제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미라지 2000 평가 과정은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 왔는데 미라지 2000의 검토는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 미국의 무기 도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탐색한 드문 시도였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비교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국이 군사 장비 선택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려 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미라지 2000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무기 체계와 유럽 무기 체계의 장단점을 직접 분석할 기회를 얻었다. 또한 동맹 관계, 군수 지원 체계, 무장 호환성 등 단순한 기체 성능을 넘어선 다양한 요소들이 전력 도입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KF-16, F-15K, KF-21 등 한국 공군의 장기적인 전력 구성을 계획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결국 미라지 2000 평가 사례는 선택되지 못한 기종의 이야기로 끝났지만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안보 전략을 고민하는 데 기여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참고점으로 평가된다.